안녕하세요, 신화 이야기입니다. 오시리스 신화 3편 이시스의 고난과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소문의 나무를 찾은 이시스. 하지만 그곳에 소문의 나무는 없고 오직 나무의 밑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시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무의 행방을 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나무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비블로스의 왕이 나무를 베어 왕궁의 기둥으로 삼았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비블로스의 왕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시스. 여정 끝에 왕국에 도달했지만 오랜 여행으로 행색이 남루해져 비블로스의 왕은 이시스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시스는 여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세트의 추적이 두려워 인간으로 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에 이시스는 다시 갖은 노력 끝에 비블로스 왕자의 보모로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고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에 이시스는 불로써 왕자의 유한한 생명을 정화하고 영생을 주는 주문을 겁니다. 그러곤 자신은 제비로 변해 오시리스의 관이 묻힌 기둥 주변을 날며 슬피 울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왕비가 왕자를 찾아오는데요. 왕비는 불 속에 있는 왕자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비의 목소리에 이시스의 주문이 깨지게 되죠. 결국 이시스는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이시스의 주문이 깨진 왕자는 비록 무한한 삶은 얻지 못했지만 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졌고 이에 크게 감사한 왕과 왕비는 이시스에게 선물을 주기로 합니다. 이시스는 당연히 오시리스의 관이 묻힌 기둥을 달라고 했고 왕과 왕비는 이를 수락하게 되죠. 드디어 오시리스를 만난 이시스. 그녀는 거룻배에 오시리스의 관을 담아 그녀의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향에 도착한 이시스는 관의 뚜껑을 열어 오시리스를 확인하는데요. 죽은 오시리스의 모습을 보자 그리움에 사무친 그녀는 오시리스를 껴안았고 바로 이때 그녀는 이집트의 영웅신 호루스를 잉태하게 됩니다. 한편 은근히 이시스를 사랑하고 있던 세트는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나서부턴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자기의 왕비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트를 두려워한 이시스는 세트를 피해 델타라는 지역의 갈대숲에 오시리스를 숨겨두고 그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시스가 호루스를 낳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사냥을 하고 있던 세트가 우연히 오시리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인 형이 부활하려는 모습을 본 세트는 두려움과 분노에 휩싸여 다시 한번 오시리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오시리스가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의 사체를 14조각으로 찢어 세계 곳곳에 흩어놓았죠. 다시 델타로 돌아온 이시스는 그녀의 남편이 한 번 더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슬픔에 빠졌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하죠. 그녀는 다시 한번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려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그녀의 동생인 네프티스, 그리고 네프티스와 오시리스 사이의 아들인 아누비스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개의 얼굴을 한 아누비스는 뛰어난 후각으로 오시리스의 사체를 찾아냅니다. 세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오시리스의 사체를 찾은 곳에 무덤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그저 장사를 치러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들은 갖은 고난 끝에 오시리스의 육신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단 한 부분, 오시리스의 성기 부분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는 분노한 세트가 오시리스를 모욕하기 위해 그의 성기 부분만 나일강의 물고기에게 먹이로 주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성기 부분을 모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모든 육신이 모이자 아누비스는 신성한 마법을 부려 오시리스의 육신을 한데 모아 미라로 만들고 이시스와 네프티스는 주술로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하지만 현생에서 이미 한 번 부활했던 오시리스는 다시 현생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결국 내세에서 부활하게 되죠. 이렇게 내세에서 부활한 오시리스는 내세를 다스리는 신이 됩니다. 한편 세트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태양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호루스. 그를 두려워한 세트는 거대한 독사와 전갈을 보내 호루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주술사인 이시스가 이를 미리 알고 처단해 호루스를 보호하죠. 이시스의 보호를 받는 호루스는 저승에 있는 오시리스로부터 전략과 전술을 배워
훌륭한 영웅신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는 한편 세트에 대한 복수심은 계속 키워오고 있었죠. 장성한 호루스는 세트의 폭정에 시달리던 이집트의 사람들을 규합해 세트에게 대항하게 됩니다. 이 둘의 싸움은 나일강을 비롯한 이집트 전역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세트는 호루스에게 맞서기 위해 거대한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신의 병사들을 하마와 악어로 만들어 대응하기도 합니다. 젊은이의 힘과 용기를 가진 호루스, 노련한 경험과 지략을 갖춘 세트는 서로 힘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의 싸움은 점점 격렬해지고 결판이 나지 않았죠. 더군다나 이 둘은 모두 신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처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한번 호루스는 창으로 세트의 머리를 자르기도 했고, 세트는 호루스의 눈을 뽑아 64조각으로 나눠 나일강 전역에 뿌리기도 했죠. 그래도 그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싸움이 격렬해지자 점점 이집트의 다른 신들도 피곤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 교활한 세트가 다른 신들에게 호소해 호루스를 신들의 법정에 세우게 만듭니다. 쟁점은 바로 이집트의 계승권이었죠. 정작 세트도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이집트의 계승권을 빼앗았으면서 이를 쟁점에 붙여 재판을 연 것이죠. 세트는 자기가 이집트의 실질적 계승권자임을 주장했고, 호루스는 자기가 오시리스의 아들임을 말해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트가 당연히 질터이지만 교활한 세트는 재판관인 태양신 라가 자기의 편에 서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트는 이전에 라의 태양선을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호루스의 어머니이자 주술의 여신 이시스와 지혜의 신 토트가 나서서 라를 설득하니 그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80년이란 세월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에도 세트와 호루스는 전쟁을 계속했어요. 결국 전쟁에 지친 신들이 저승의 재판관인 오시리스에게 가서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승에서 올라온 오시리스는 당연히 호루스 편에 서는데요. 증언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트 편에 서는 신들은 저승으로 끌고 가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니다. 신들은 결국 호루스의 편을 들어주죠. 이 판결을 통해 라는 태양신의 자리를 호루스에게 물려주고 세트는 패퇴해 저승의 배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64등분 된 호루스의 눈은 사랑의 여신 하토르가 치료해 주는데요. 64조각 중 63조각은 되찾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은 찾지 못해 지혜의 신 토트가 한 조각을 빚어 채워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눈은 태양의 눈이 되고 불완전한 눈은 달의 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호루스와 세트의 대결에 관한 일화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세트와 호루스가 3번의 경쟁을 벌이며 서로를 유혹하는 스토리도 있고, 정말 영웅 신화로 호루스가 나일강 남쪽 에두프 지역을 통합해 나일강 북쪽을 정복하는 스토리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전설이 구전되면서 새로운 상상력이 붙는 만큼 여러가지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재판을 중심으로 한 대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